네,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최초로 또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분이죠. 바로 염태영 수원시장인데요. 처음 또 최초란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의미 역시 남다를 것 같은데, 자,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염태영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예. 예. 아니, 저 현역 의원과 또 청와대 출신 인사 등등 애초에 참 쉽지 않은 레이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고위원 당선을 처음으로 우리 염 시장께서 이뤄내셨어요.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도 나름 많은 선거를 치러왔고 또 당선 기쁨도 맛봤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그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 30년 성과 또 그 결실 그리고 함께 뛰어주신 모든 당원 대의원 풀뿌리 정치인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 곳곳에서 내가 염태영이다라는 심정으로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알리고 설득해 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셨거든요. 예. 전국 곳곳에 계신 이런 자치와 분권의 열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한 그 뜻이 저를 통해 분출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2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큰 성과로 보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헌정 통치 체제가 이제 바로 제6공화국이잖아요. 예. 특히 우리 저 염 최고위원께서는 그 전당대회 전부터 예. 그 지방 분권형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예. 이제 강조를 하셨었는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고 예. 그 법안들이 좀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나요? 일단 이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 개헌은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5분이 모두 다 약속을 하신 바입니다. 예. 그 지방분권형 개헌이거든요. 예, 그것이 예. 이루어져야만 제7공화국 문을 여는 거죠. 예.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죠. 예. 그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시작했으니까 지방자치가 30년 됐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은 실시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예. 그 30년도 훨씬 더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30년을 하면서 많은 여건과 환경, 그 성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실에 부응하게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을 그 지방자치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그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예. 20대 국회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1년 2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그냥 무산됐습니다. 폐기됐죠. 그래서 21대 국회가 다시 구성된 만큼 조속하게 입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9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서 각종 의원 입법안들이 그 상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의 절차에 본격 들어가게 됐는데 저로서는 이제는 지방분권이 만든 여러 가지 성과와 제도적 한계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반영을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 하는 그런 저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이제 32년 만에 전부 예. 개정안이라고 이제 하던데 예. 그 전국의 그 지방 정부와 또 지방 의회 그리고 또 자치분권 운동단체들이
예, 이렇게 오랜 노력과 함께 또 염원이 담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예, 이 부분도 좀 그,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그 현재는 이제 그 코로나 전국으로 경제 위기와 방역 위기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늘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이런 것이 늘 우리의 과제이죠. 예. 이 두 가지는 다 지역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그 개정이 되면 이 예.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고 또 정책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예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주민이 실제적으로 힘들을 그 함께 모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부산, 울산, 경남이 한데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 틀로 사용하겠다 하면 이런 그 세 지방자치단체, 세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치 EU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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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자체의 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의회가 생기고 조례도를 만들어서 통합행정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도시들은 그 지자체들은 지자체대로 독립적 역할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함께하는 특별한 행정 통합행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의 유용한 수단을 할 수 있게끔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는 그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한국판 유지를 이끌기 위해서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우리 염 시장님, 예, 요즘에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수직적 구조보다는 이렇게 좀 수평적 구조로 예, 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가 보다 많은 것을 이렇게 좀 교류를 하다 보면은 더 나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국정 운영 시스템이 아직도 우리는 중앙 집권적 시대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구조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등한 위치에서의 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면 지방 정부들이 정말 많은 그 정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전주시의 착한 임대료 운동, 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도 다 지방 정부가 먼저 한 겁니다. 예,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해외 입국자 안심귀가 서비스 이런 것도 지방 정부들이 먼저 한 건데 중앙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정책들이 왜 가능하냐? 중앙 정부는 하나라면 광역 정부는 17개, 기초 지방 정부는 226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예. 그중에서 성과를 낸 것, 안전성이 보장된 것을 스케일업하면 그래서 전국화시키면 중앙은 정말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정책들을 그냥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교류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래서 중앙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크 속에서 소통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염 시장님께서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셨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며칠 전에도 우리 염태영 최고위께서 모 방송에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좀 듣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좀 워낙에 또 문제가 또 뜨겁다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 싶어서 이게 정확히 우리 염 최고위원께서는 추석 전에 분명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예, 실제로 이것은 국회에서 언제 법안을 통과시키냐, 제4차 추경을 통과시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주말 18일까지 이 법안 통과가 추경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석 전에 2주간에 그 지방 정부들이 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이견이 있더라도 지금은 우선 자영업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인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그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조속한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 해당된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다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그 지난 12일부터 그 수인선 복선 전철 3단계 그 수원에서 이제 한대앞 구간이 완공이 되면서 25년 만에 그 전 구간 연결로 인천하고 수원이 더욱 가까워졌거든요. 예.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수인선 한번 타보셔야죠. 이미 탔고요. 타셨어요? 예, 저는 이제 시승식도 했고 또 개통식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달리기 시작했고요. 반세기 넘게 서민들 애환 추억을 싣고 달렸던 수인선이 있었습니다. 협계 열차 수인선인데요. 그렇죠. 이게 1995년 12월 말로 폐선됐습니다. 더 이상 운영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수원 인천 간의 이런 광역교통망이 꼭 필요하다 하는 뜻으로 이제 수인선이 광역철도 복선전철로 계획돼서 추진됐고요. 그것이 이번에 개통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타보시니까 어떻게 좀 열차가 어떻습니까? 승차감이 어떠셨어요? 뭐 예전에 협계 열차는 그야말로 위태위태하게 다니면서도 추억과 낭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안전한 그냥 보통의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서 타는 일반 전철과 똑같죠. 그래요. 예, 그래서 수원부터 화성 구간까지는 지하로 가고요. 화성 구간 이후부터는 또 지상으로 나와서 가는데 옛날에 수인선을 타봤던 사람들의 그 추억으로 보면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런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시 되살려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또 타보셨군요, 역시.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염태영 시장님. 그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많은 혁신 성과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중앙정치 틀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변화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가령 수원시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지나 안전 분야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입법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 저는 수원시만이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들의 당면한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획기적으로 위상과 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또 수원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과 함께 했습니다.